자식들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65 되셨으니 나라에서 알아서 연락 오고 국민연금처럼 통장에 척척 꽂아주겠지. 생각하고 계셨죠? 요즘 세상 좋아져서 다 전산으로 된다는 말 주변에서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데 어르신, 지금 그 생각이 여러분의 노후 자금 420만 원을 허공으로 날려버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게 되신 건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주겠지 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매달 34만 9,700원씩 1년이면 420만 원이 넘는 피 같은 돈을 구경도 못하고 날리고 계시거든요. 최근 뉴스에서 기초연금 자동 신청 시대라고 떠들어대죠? 가만히 있어도 나라가 챙겨준다니 얼마나 달콤합니까? 하지만 단언컨대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두 손 놓고 계시다가는 여러분이 오래 받을 수 있었던 그 큰 돈, 단 1원도 남지 않고 증발합니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한번 놓친 연금은 나중에 아무리 억울하다고 사정해도 국가에서 절대 소급해서 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칼같이 잘려나가는 거예요. 2026년 5월, 왜 지금 당장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바뀌길래 다들 난리인 건지, 오늘 제가 그 속사정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여러분은 앉은 자리에서 수백만 원짜리 수표를 찢어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모르면 손에 시니어 필수 정보로 지켜드리는 시니어 울타리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제 지인분의 어머님께 일어난 일입니다. 1960년 9월생 박 여사님 인자하고 참 곱게 나이 드셨어요. 평생 시장에서 순댓국밥집 하시면서 자식 셋 대학 다 보내고 막내 아들은 대기업에 취직까지 시키셨죠. 그야말로 우리 어머니 세대의 전형적인 모습, 딱 그 모습입니다. 작년 65세 생일이 지났는데 우리 딸이 공무원이니까 뭔가 해주겠지, 동사무소에서 연락 오겠지 하면서 석 달을 그냥 보내셨어요. 그러다 동네 친구분이 아니, 왜 기초연금 안 받아? 하는 한마디에 화들짝 놀라 주민센터로 달려가셨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동안 못 받은 석 달치 약 105만 원은 영영 사라졌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님, 저희도 너무 안타깝지만 규정이 그래요. 신청하신 달부터만 지급됩니다. 박 여사님, 그 자리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셨대요. 아이고, 제 가슴이 다 먹먹해지더라고요. 105만 원.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박 여사님에게 이 돈은 겨울 내복 한 벌 새로 사고 손주들 세뱃돈 두둑이 주고 병원비 한 달치 충분히 내고도 남는 큰 돈이에요. 평생 국밥 한 그릇 7,000원 받아가며 허리가 휘도록 버신 그 돈.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된 거예요. 단지 나라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그 생각 때문에요. 이 사례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요? 바로 기초연금 제도가 신청주의라는 무서운 원칙 위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달라고 손 내밀어야 준다. 안 내밀면 안 준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든 없든, 내가 얼마나 가난하든 부자든 그건 상관없다. 오직 신청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그때부터 시작이다. 이게 신청주의예요. 매정하죠? 야속하죠?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 복지제도의 대원칙입니다.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더 무서운 조항이 따라 붙어요.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이 한 문장이 박 여사님의 105만 원을 앗아간 장본인입니다. 아이고, 이 조항이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을 울렸는지 몰라요. 머릿속에 딱 한 줄만 새기세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전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1961년 5월생이시라면 2026년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
그리고 5월분부터 통장에 들어옵니다. 생일달 한 달 전 월초부터 신청이 열립니다. 이 시기에 신청만 하시면 단 한 달도 손해보지 않고 온전히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는 그 순간부터 말이에요. 아니, 그럼 요즘 뉴스에서 말하는 자동 신청이라는 건 뭐야? 이게 바로 오늘 이 글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2026년 4월 현재 대한민국에 가만히 있어도 통장에 돈이 꽂히는 완전 자동 기초연금 제도는 없습니다. 그럼 뉴스에서 말하는 신청 간주제는 뭐냐? 그건 완전 자동이 아니라 반자동에 가까워요. 그것도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한 분들에게만 적용되는 제한적 반자동입니다. 나라가 알아서 줄 거라는 기대는 버리세요. 내가 직접 챙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슴에 새겨야 할 철칙입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TV에서 이런 제목 자주 보시죠? 기초연금 신청 안 해도 자동 지급. 이제 나라가 알아서 챙겨준다. 신청 간주제 도입, 복지 사각지대 0. 65세 되면 가만히 있어도 통장에 35만원. 아이고 여러분. 이 헤드라인 보시고 나도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하셨다면 지금부터 제 말 귀 쫑긋 세우고 들으세요. 이런 제목들 절반 이상은 낚시예요. 조회수 올리려고 자극적으로 뽑은 거라고요.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26년 4월 현재 대한민국에 완전 자동 기초연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완전 자동이 되기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개인정보 보호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국가가 여러분 허락도 없이 통장 잔고 슬쩍 들여다보고 부동산 몇 개 있나 뒤지고 자동차가 얼마짜린지 조회하고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개인정보보호법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의 서면 동의가 필요해요. 이 동의서 한 장 없이는 그 어떤 공무원도 여러분 재산 조회 못합니다. 법이 그래요. 그러면 뉴스에서 말하는 신청 간주제는 거짓말이냐? 아니에요. 제도는 분명 존재해요. 다만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꽂힌다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이 한 번만 도장 찍어두면 그 다음부터는 나라가 알아서 챙긴다에 가까운 구조예요. 여기서 한 번만 도장 찍어두는 그것이 뭐냐? 이제 본격적으로 다룰 수급희망자 이력 관리입니다. 일단 그 전에 신청 간주제의 전체 그림부터 확실히 잡고 가시죠. 신청 간주제라는 말 자체가 사실 공식 용어는 아니에요. 언론에서 쉽게 부르려고 만든 애칭 같은 거죠. 정식 명칭은 뭐냐? 기초연금 직권신청 제도입니다. 만약 어르신이 직접 신청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면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르신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보세요. 이 한 문장 안에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한 몸처럼 붙어 다녀요. 직권만 있고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어요. 동의는 있는데 직권 발동이 없으면 그것도 진행이 안 돼요. 반드시 둘이 함께 가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예요. 기초연금 받을 자격이 충분한데도 단지 제도를 몰라서 또는 몸이 불편해서 못 받는 어르신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특히 문제가 되는 분들이 누구였냐면요. 독거노인 혼자 사시면서 정보 얻을 곳이 마땅치 않은 분들, 중증 장애인 거동이 어려워 주민센터 방문이 힘든 분들, 산간벽지 거주자,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가 차로 1시간 걸리는 분들, 문해 능력 부족, 어르신 글을 못 읽으시거나 서류 작성이 어려운 분들, 치매 초기 어르신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잊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게 바로 이 제도예요. 그래서 2021년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올해로 벌써 6년 차에 접어든 제도예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 나갑니다. 요즘 뉴스를 시끄럽게 달구고 있는 그 자동 신청의 정체가 바로 이거예요.
2026년 현재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6년 5월 6일에 국민의견 수렴이 마무리되고 이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에요. 이 개정안의 핵심이 뭐냐? 과거에 탈락했던 어르신 중 수급 희망자 이력 관리를 신청해 두신 분들은 매년 기준이 바뀔 때 지자체장이 수급 가능성을 확인한 그 날을 법적으로 신청한 날로 간주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풀어드릴게요. 기존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이력 관리 신청해둔 분들도 나중에 기준이 완화돼서 자격이 생기면 어르신 다시 신청하셔야 해요 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럼 또 주민센터 가서 서류 쓰고 도장 찍고 재산신고서 작성하고 번거로웠죠. 그런데 2026년 하반기부터는요. 별도의 재방문이나 재신청이 필요 없어집니다. 지자체가 이 어르신 이제 기준 통과하시네 하고 확인하는 그 순간 법적으로 신청 완료로 처리돼요. 그리고 확인된 달부터 연금이 바로 통장에 꽂힙니다. 쏙! 재방문 제로, 추가 서류 제로, 불편함 제로.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년 수만 명의 어르신이 재신청 번거로움 없이 기초연금을 새로 받게 될 것으로 전망돼요. 와, 이제 진짜 편해지는구나 하고 좋아하셨죠?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함정이 하나 있어요. 수급 희망자 이력 관리를 미리 신청해둔 분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이걸 등록 안 해두셨다면 개정안이 시행되든 말든 여러분과는 아무 상관없는 남의 잔치예요. 나라는 여러분을 절대 찾지 않아요. 왜냐고요? 시스템에 여러분 재검토 희망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요. 아무리 매년 기준이 완화돼서 수급 자격이 생겨도 시스템이 이 사람은 대상자가 아니네 하고 그냥 패스해버립니다. 너무 야속하죠? 여러분이 소득 기준에 아주 살짝 걸려서 탈락하셨다.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어머님, 이력관리 걸어두실래요? 물어봤을 때 네, 걸어주세요 하고 서명만 하시면 끝이에요. 그 뒤로는 국가가 매년 여러분의 소득 재산을 자동으로 재검토해줘요. 그러다가 이분 이제 기준 통과하시네 하는 순간 연락이 딱 오는 거죠. 유효 기간이 얼마나 되냐고요? 무려 5년이에요. 한번 걸어두시면 5년 동안은 완전히 자동입니다. 5년이면 선정 기준액이 몇 번이나 오를 텐데 그때마다 나라가 알아서 여러분 상황을 확인해줘요. 심지어 이 5년이 지나면 다시 한번 연장도 가능합니다. 이력 관리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해당되시거든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분 가장 전형적인 대상이에요.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정식으로 신청하셨는데 소득인 정액이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하는 통지를 받으신 분들. 이분들이 1순위예요. 탈락 통지 받을 때 담당 공무원이 자동으로 이력관리 신청하실 건지 물어봐요. 여기서 꼭 무조건 네, 걸어주세요 하셔야 해요.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받고 계신데 혹시 중단될까 걱정되시는 분 이분들도 이력관리 대상이에요. 지금은 받고 있는데 소득이 살짝 올라서 나중에 탈락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으신 분들. 미리 걸어두시면 혹시 탈락하셨다가도 다시 기준 완화 시 자동으로 복원돼요. 아직 만 65세가 안 됐지만 미리 준비하시는 분 이건 의외로 많이 모르시는 꿀팁인데요. 만 65세가 되기 전에도 이력관리 비슷한 서비스를 통해 사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어요. 63세, 64세부터 미리 주민센터에 가서 제가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지 미리 상담받고 싶어요 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소득 인정액 계산해드려요. 만약 살짝 아쉬운 상황이면 이 부분만 정리하시면 받으실 수 있어요 하고 조언까지 해주세요. 과거에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배우자라서 자동 탈락하셨던 분 이것도 중요해요. 지금 국회에서 공무원 교직원 군인 연금 배우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게 하자는 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거든요.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받을 수 없으셨던 수많은 전직 공무원 가족들이 수급 대상이 돼요. 지금 미리 이력관리 걸어두시면 법 통과 즉시 자동 적용됩니다. 여러분, 이력관리가 단순히 자동 재검토라는 기능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생각지도 못한 혜택들이 숨어 있어요. 하나씩 풀어볼게요. 혜택 1. 매년 인상되는 선정기준액을 자동으로 반영받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매년 오른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작년에는 228만원, 올해는 드디어 247만원까지 올랐어요. 부부 가구는 395.2만원이고요. 불과 2년 만에 30만원 넘게 오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작년에 소득이 220만원이라 기준 초과로 탈락하셨던 분이 올해는 247만원 이하라서 통과가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를 여러분이 매년 일일이 체크하실 수 있나요? 어려워요. 그래서 나라가 대신해 준다는 게 바로 이력관리의 첫 번째 선물입니다. 혜택 2. 2026년 하반기 신청 간주제 업그레이드의 수혜자가 된다. 2026년 5월 6일까지 입법 예고 중인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반기부터 별도 재신청 없이 자동 지급 개시된다는 거요. 그런데 이 혜택을 받으려면 뭐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죠? 바로 이력관리 등록이에요. 이력관리가 걸려 있어야만 이 자동 지급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즉, 지금 이력관리를 걸어두시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말로 나라가 알아서 챙겨주는 경험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역사적인 변화라고 생각해요. 5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혜택 3. 근로소득 공제 확대의 혜택도 자동 반영.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2026년부터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액이 115만원으로 인상됐어요.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소일거리로 월 150만원 버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그중 115만원은 소득으로 안 잡아줘요. 실제 소득은 150만원인데 기초연금 계산에서는 35만원만 소득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여기에 30% 추가 공제까지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더 유리해지고요. 이력관리가 걸려 있으면 이런 변경사항도 자동으로 반영돼요. 근로소득 공제가 올라갔네? 그럼 이 어르신 이제 기준 통과하시네. 하고 시스템이 알아서 찾아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데요? 제가 3가지 방법을 다 알려드릴게요. 편한 방법 하나 골라서 딱 하세요. 방법 1. 전화 한 통. 전화가 제일 간편해요. 아래 2곳 중 아무데나 전화하세요.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국민연금공단 1355 전화 받는 상담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몇 년 몇 월생인데요. 수급 희망자 이력관리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요. 그리고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등록해 주세요. 상담원이 여러분 주민번호 여쭤보고 시스템에서 조회해서 등록 여부를 바로 알려드려요. 등록 안 돼 있으면 그 자리에서 등록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보통 주민센터로 오라고 하거나 전화상으로 일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통화 시간은 5분에서 10분 정도면 충분해요. 방법 2.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가세요. 가실 때 신분증 하나만 챙기시면 돼요. 복잡한 서류 필요 없어요. 가셔서 민원 창구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신청하러 왔어요. 담당 공무원이 척 알아듣고 서류 한 장 내밉니다. 몇 가지 항목 체크하고 서명만 하시면 끝이에요. 소요 시간은 딱 5분. 정말 5분이면 끝나요. 그리고 집에 가시는 길에 내가 이제 노후가 든든해졌구나 하는 뿌듯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방법 3. 복지로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해요. 다만 공동인증서가 필요해서 어르신들이 혼자 하시긴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자녀나 손주에게 부탁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녀한테 카톡으로 아들, 엄마 기초연금 이력관리 좀 신청해줘.
복지로에서 할 수 있대 한마디만 하세요. 10분이면 아들이 휴대폰으로 뚝딱 해드려요. 등록하고 끝이 아니에요. 몇 가지 더 알아두시면 훨씬 유리해요. 첫째, 주소 변경 시 반드시 알리세요. 이사 가시면 이력관리 시스템도 업데이트해야 해요. 안 하면 옛날 주소로 안내문이 가거나 최악의 경우 관리 누락이 생길 수 있어요. 이사하시면 새 주민센터에 가서 저 이력 관리되어 있는데 주소 업데이트 해주세요 한마디만 하세요. 둘째, 중요한 재산 변동이 있으면 신고하세요. 집을 팔거나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상속을 받으시거나 하는 큰 변동이 있으면 이력 관리와 별개로 주민센터에 알리시는 게 좋아요. 이런 변동이 수급 자격에 직접 영향을 주거든요. 셋째, 연락처가 바뀌면 즉시 업데이트 하세요. 휴대폰 번호나 집 전화번호가 바뀌면 구청에서 연락을 못 드려요. 전화를 놓치지 않으려면 연락처는 항상 최신으로 유지하셔야 해요. 자, 이제 올해 2026년 기초연금 제도에서 진짜 반가운 변화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걸 일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주는 나라의 선물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바로 근로소득 공제액 인상이에요. 2025년까지는 근로소득에서 월 110만 원을 공제했어요. 그런데 2026년에는 월 115만 원으로 인상됐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이 일해서 버는 돈 중에서 월 115만 원까지는 아예 소득으로 안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도 30% 추가 공제까지 해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동안 기초연금은 일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일해서 벌면 그만큼 깎인다며? 그럼 일 안 하는 게 낫지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근로소득 공제가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는 일해도 손해 안 본다는 쪽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식당 일, 청소 일, 경비 일 하시는 60, 70대 어르신들에게는 이번 인상이 정말 반가운 소식이에요. 열심히 일하시면서 기초연금도 제대로 받으실 수 있거든요. 이 제도는 정말 야속했어요. 기본 원리는 이랬어요. 국민연금 받으면서 일정 소득 이상 버는 사람은 국민연금을 일부 깎아서 지급한다. 월 소득이 A값이라는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에 따라 최대 50%까지 국민연금이 깎였어요. 50%요. 절반이요. 평생 꼬박꼬박 국민연금 내놓고 은퇴해서 받을 때가 됐는데 일까지 한다고 국민연금을 반으로 깎아버리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내 돈 내고 내 연금 받는 건데 왜 깎는 거야? 하면서 정말 분통을 터뜨리셨어요. 당연한 분노죠. 그래서 이 제도가 일하는 노인에게 벌금 매기는 제도, 국민연금의 가장 악명 높은 독소 조항이라는 비판을 수년간 받아왔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 제도가 사실상 폐지됩니다. 2026년 6월부터 적용이에요. 제가 공식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2026년 6월부터 월 소득 약 509만 원 이하는 국민연금이 전혀 깎이지 않습니다. 월 소득 509만 원이면 연봉으로는 6,100만 원 정도예요. 이건 대부분의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버는 소득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에요. 시급 1만 2천 원짜리 일을 월 180시간 해도 월 216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식당 홀서빙, 청소, 경비, 택배 등 일반적인 60, 70대 일자리 소득은 대부분 월 200에서 300만 원 선이에요. 이 모든 분들이 이제 국민연금 한 푼도 안 깎이고 100% 다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가 얼마나 큰지 실감 나시게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 월 국민연금을 80만 원 받으시는 분이 월 250만 원 벌이로 일하신다고 해볼게요. 예전 제도에서는 국민연금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깎여서 60에서 70만 원만 받으셨어요. 그런데 2026년 6월부터는 80만 원 전에 그대로 받으세요. 매달 10에서 20만 원이 더 생기는 거예요. 1년이면 120에서 240만 원, 10년이면 1200에서 2400만 원 차이예요. 거기에 기초연금 35만 원까지 받으시면
국민연금 80만원 더하기 기초연금 35만원 더하기 근로소득 250만원은 월 365만원이 손에 들어오는 거예요. 노후 생활이 진짜 안정적이죠? 단, 주의할 점 하나. 국민연금은 안 깎여도 근로소득이 너무 높아지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 자체가 안 될 수 있어요. 선정기준액 247만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은 탈락이에요. 다만 아까 배운 근로소득 공제 115만원 더하기 30% 추가 공제 덕분에 실제 월 250만원 정도 버셔도 소득 인정액은 훨씬 낮게 잡혀서 기초연금 받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주제로 넘어갈게요. 기초연금 이야기하면 빠지지 않는 게 바로 부부감액 문제예요. 정부와 국회는 부부감액 비율을 20%, 10%, 5% 완전 폐지 순으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요. 정부안 2027년부터 저소득층 부부를 우선으로 감액 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공식 추진 중이에요. 국회 논의안 정치권 일부에서는 시기를 더 앞당겨 2026년부터 즉시 10%로 낮추고 2028년에는 전면 폐지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어요. 5월 이후 국회 상황에 따라 시행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요. 만약 이 논의가 급물살을 타서 2026년 하반기부터 감액률이 10%로 축소된다면 월 약 62만 9,460원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기초연금 40만원 인상까지 이뤄지고 부부감액도 완전 폐지되면 부부 합산 월 80만원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꿈 같죠? 이게 꿈이 아니라 이미 논의 중인 현실이에요.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아요. 부부 중 한 분만 수급 대상이신 경우에는 감액이 적용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남편이 아직 만 65세가 안 되셨거나 남편 소득이 너무 높아서 본인만 자격이 되시는 경우요. 이럴 땐 깎지 않고 단독 가구 기준 월 34만 9,700원 전액을 받으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경고 하나 드려야 해요. 혹시 지금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해요. 잘못 판단하시면 서류 작업만 하고 실익은 제로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기초연금은 들어왔는데 생계급여가 그만큼 깎여 나왔네? 이게 바로 소위 줬다 뺏는 연금이라고 불리는 현상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간주해요.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이 부족한 만큼 채워주는 돈이니까 기초연금이라는 새로운 소득이 생기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거예요. 결국 손에 쥐는 총액은 그대로인데 서류 작업과 절차만 더 복잡해지는 셈이죠. 심지어 상황에 따라서는 의료급여나 다른 복지 혜택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주거급여가 변동되거나 하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만약 지금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기초연금 신청 전에 반드시 동네 사회복지사나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 먼저 상담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제가 기초생활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기초연금을 추가로 신청하면 제 가계에 실제로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이득인가요? 손해인가요? 전문 상담사가 여러분 개별 상황에 맞춰 정확히 계산해 드려요.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는 답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은 신청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라는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요.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꼭 상담받으세요. 참고로 정부에서도 이 줬다 뺏는 연금 문제를 개선하려는 논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요. 언젠가는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안 잡는 방향으로 개편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관련 뉴스를 종종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현재 기준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바로 공무원 사학군인 연금 배우자 기초연금 수급 허용 법안 진행 상황이에요. 원칙적으로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돼요. 그런데 이 배우자 부분이 정말 불합리했어요.
남편이 공무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소득 한 푼 없는 아내가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거예요. 남편이 이미 돌아가셨는데도요. 많은 분들이 내가 공무원이 아니었는데 왜 못 받아요? 하면서 억울해 하셨어요. 이 불합리를 고치자는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뜨겁게 논의 중이에요.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를 기초연금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자는 내용이에요. 이 법이 통과되면 수많은 전직 공무원, 교직원, 군인 가족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 돼요. 대상자가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요. 아직 법이 통과되진 않았지만 논의가 꽤 진전돼 있어요.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금 미리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에 등록해두세요. 법 통과되는 즉시 자동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참고로 하나 알아두실 게 있어요.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지 5년이 지난 분들은 지금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해요. 많이들 모르시는 사실이에요. 혹시 이 경우에 해당되시면 소득 재산 기준만 맞으면 얼마든지 신청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정부의 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월 40만원 인상이 저소득 어르신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현재 약 35만원인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자는 거예요. 월 5만원 차이면 연간 60만원 차이고 부부 합산이면 연간 120만원 차이예요. 이게 부부 감액 폐지와 맞물리면 부부 월 80만원 시대가 열려요. 2026년 4월 현재 아직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와 국회 모두 방향성은 맞다고 동의하고 있어요. 예산 확보와 재정 건전성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지금까지 올해 바뀌는 핵심 내용을 모두 다뤘어요. 여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오신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박수 보내드립니다. 짝짝짝. 솔직히 여기까지 보신 분은 전체의 5%도 안 될 거예요. 여러분은 그 5%의 현명한 분이세요. 자부심 가지셔도 돼요. 이제 실제 신청하러 가실 때 필요한 준비물을 정리해 드릴게요. 의외로 간단해요. 딱 3가지만 챙기시면 돼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아무거나 하나. 본인 확인용이에요. 잊지 마세요.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기초연금이 입금될 통장이에요.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해요. 자녀나 배우자 통장은 안 돼요. 통장 앞면 사본 한 장이면 돼요. 주민센터에서 복사해주는 경우도 많으니 통장 원본만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배우자 동의서, 배우자의 소득 재산 정보 조회에 동의한다는 서류예요. 배우자 본인이 서명해야 해요. 양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니 걱정 마세요. 해당하는 경우만 전월세 계약서, 만약 전세나 월세로 살고 계시다면 계약서 사본도 필요해요. 임차 보증금은 재산 계산에 영향을 줘요. 이게 전부예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같은 다른 서류들은 주민센터에 다 비치되어 있어요. 가셔서 작성하시면 돼요.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신청 장소는 3가지 중 편한 곳을 택하시면 돼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가까워서 좋고 담당자도 여러분 지역 사정을 잘 알아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여기서 꿀팁.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해요. 여행 중이거나 외출했다가 근처 공단 지사가 있으면 거기서 신청하셔도 돼요.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인터넷 잘 다루시는 분이나 자녀 도움받을 수 있는 분은 온라인이 가장 편해요. 공동인증서, 예전 공인인증서 필요해요. 자녀에게 아들아, 엄마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좀 해줘 하세요. 10분이면 끝나요. 여러분께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3가지 있어요. 부탁 1. 당당하게 권리를 찾으세요. 기초연금은 구걸하는 돈이 아니에요. 동정받아서 받는 돈도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이 평생 이 나라에서 열심히 살아오시면서
당연히 받으셔야 할 권리이자 국가의 도리예요. 자식들 눈치 보지 마세요. 자녀 소득은 기초연금과 아무 상관없어요. 아들이 연봉 1억을 벌든 10억을 벌든 부모님 기초연금과는 일절 관계가 없어요. 오직 여러분 부부의 소득과 재산만 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받아도 되나? 자식들한테 미안해서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씩씩하게, 고개 빳빳이 들고 찾으세요. 이건 여러분의 땀과 노력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예요. 부탁 이 주변 어르신들께도 알려주세요. 이 글을 다 읽으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기초연금 전문가예요. 친구분들, 어르신들, 친척 어르신들, 혹시 이웃에 혼자 사시는 독거 어르신 계시면 이분들께 꼭 알려주세요. 기초연금 이력관리 걸어뒀어?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다른 어르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지식을 나누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없어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끼리 서로 챙겨주는 그 마음,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버텨온 힘 아닐까요? 부탁 3 오늘 당장 움직이세요. 내일은 늦어요. 마지막 부탁이에요. 오늘 움직이세요. 내일 하자고 미루지 마세요. 내일이 되면 또 내일 모레로 미루고 그러다 결국 1년이 훌쩍 지나고 박 여사님처럼 105만 원이 날아가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행동 한 가지만 하세요. 전화 한 통, 달력에 동그라미 하나, 자녀에게 카톡 한마디, 무엇이든 좋아요. 작은 한 걸음이 큰 변화의 시작이에요. 단 1분이라도 투자해서 행동으로 옮기세요. 신청하지 않는 권리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신청하는 분에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 말 꼭 기억해 주세요. 나라는 생각보다 여러분을 세세하게 챙기지 못해요. 안내문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시스템이 여러분을 찾을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손을 내미시면 그 순간부터 국가는 여러분을 보호하기 시작해요. 그 첫걸음이 가장 중요해요. 2026년 4월 봄이 한창이에요. 벚꽃도 피었다 지고 개나리도 만발했어요. 바깥 날씨도 좋으니 산책 삼아 주민센터까지 한번 걸어가 보세요. 가는 길에 커피 한 잔 드시고 봄꽃도 구경하시고 주민센터에서 따뜻한 미소의 공무원을 만나보세요. 그렇게 신청하고 나오시는 그날 여러분은 분명 마음 한구석이 든든해지시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아, 내가 앞으로 매달 35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오는구나 하는 그 평화로운 안도감이요. 그리고 첫 입금일이 되면 꼭 통장을 확인해 보세요. 기초연금 34만 9,700원 입금이라는 그 메시지를 보시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실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평생 흘린 땀의 보상이고 대한민국이 여러분께 전하는 감사의 마음이에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든든하고 평안하시길, 매일매일 웃음이 끊이지 않으시길,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권리를 당당하게 찾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1번 도움되지 않는다면 2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니어 울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